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7월 16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7경주하고 8경주에서 14배, 11배가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크게 형성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강급자들이 무난하게 결승 진출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유경원 직전 회차 토요일 경주 때 실격 처리를 당했었는데 전일도 착순권 진입에 실패하면서 취입까지 당하면서 착외로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광명 우스컵 10경주 유경원이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분명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경원의 색깔이 없죠. 우수의 특선에서는 비파업 선수들 뒤만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강급되고 득점 높은 상태로 내려오다 보니까 비파업 선수들보다는 파업 선수들과 계속해서 경주를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남용찬, 박종태, 김홍일이 연합 펼쳐나가게 된다면 유경원 파업 선수들과 협공 펼쳐나가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6경주를 제외하고는 4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 파업과 비파업 여기에 11경주까지 파업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 우스컵 일요경주 우스컵은 아무래도 좀 폭탄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어느 한쪽에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원한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찾아보면 최봉기, 박지웅, 이묘한, 김정태, 김광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봉기, 박지웅, 이묘한, 김정태, 김광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정훈련 때는 컨디션이 좋았었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벌 훈련 내용은 금요경주, 토요경주 초반부 설명을 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석급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선수들끼리 경합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열한 몸싸움은 펼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자들끼리 탑 좀 찾아나가면서 순리대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유성철 2차권 만족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득점도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강자 피한 편성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태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고병수 죽쓰긴 했습니다만 저력 있는 일요경제 강한 김종태 받아가는 작전까지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성철이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성철 입장에서는 고병수도 짧고 김종태도 짧습니다. 김태현의 선행 적극 활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이 왕중왕전 출전했다가 죽쓰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도 그런 것 같아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태현. 하지만 유성철 입장에서는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태현 배제하고 경주력 펼쳐나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선에서 강급된 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력 있는 김태현 힘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유성철이 김태현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하죠. 10살 터울인데 아무래도 몇 년 지나면 김태현에게 유성철이 도움받을 시점도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0살이라는 나이 차이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유성철이 김태현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챙겨줘야지만 나중에 김태현 금방 자신감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성철 도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창원 지역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까지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태현 유성철이 때렸을 때는 김태현도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체크해서 복승 배당은 상당히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 배당 체크해서 7번과 1번 동반 입장 쪽 7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을 경주의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이 1번을 활용이 나갔을 때는 7번의 뒷자리는 3번
고병수라든지 5번 김정태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평팀 선수들이죠. 하지만 고병수는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는 가평팀 선수고, 김정태는 춘천 쪽에서 훈련하고 있는 가평팀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아무래도 함께 훈련하지는 않죠. 고병수는 양양에서 정영교와 함께 김주석과 함께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선수가 같은 팀이긴 합니다만 같은 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아무래도 고병수보다는 김종태가 이런 편성에서는 좀 받아가거나 털어내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가 한 살 덜 또 비선수 출신들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전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은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1번 쪽이 경제 중심인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7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예트 죽쓰긴 했었던 김태현입니다. 하지만 광중왕전 출전하기 전에는 그래도 저력 있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유성철과 타변인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1번, 3번 가능하죠. 1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이틀 죽섰기 때문에 배당이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한 30%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겨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상 유성철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7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7번하고 9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려본다면요 아무래도 1, 3과 2로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리 들어간다면요 아무래도 7번하고 1번을 묶어서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고병태하고 김종태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태현이 고전하거나 유성철이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진규하고 성경방이 동광주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들의 연대는 정혜권이죠. 반면 김주동 입장에서는 김광호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고, 최지훈, 박지훈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득점은 윤진규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윤진규가 특선에서 내려오면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경주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때리기도 어중간하고 또 몸싸움도 어중간한 상황이다 보니까 윤진규가 재기량을 발휘 나가지 못하면서 고전을 맺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윤진규 입장에서는 훈련 파트너가 송경방입니다. 송경방은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두 선수가 함께 훈련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윤진규 입장에서는 송경방을 챙겨주려고 힘을 써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딱히 힘을 쓸 만한 선수가 없죠. 최지훈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김광호, 김주동, 박지웅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박지웅이 또 7번 앞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면 윤진규가 힘을 써서 넘어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넘어서기가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김광호도 선행감이 상당히 좋아요. 먼저 내선 잡기 상당히 유리합니다. 김주동의 견제가 상당히 탁월하죠. 윤진규 타밍제다가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광호가 힘을 쓰면 김주동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이번 편성 기대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창원 상남팀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광호가 때려줘야 되고, 선배인 김주동이 호흡권 막혀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주동이 취입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2번,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진규는 분명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결국 송경방하고 박지웅의 마크 다툼일 것 같은데, 송경방이 아무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타종전으로 김주동의 뒤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6번하고 2번입니다. 6번하고 3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선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 창원 상남 완승 쪽 우선 하시되 6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진규가 이래저래 좀 힘을 써야 되는 자신감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진규가 때려주면 송경방이 몰고 가죠. 뒤는 2번이나 6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윤진규가 힘으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송경방이 취입해 나가는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뒤늦게 2번이 버텨낸다면 아무래도 2번하고 6번이 취입 못하게 된다면 2번이 버텨내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윤진규가 때려줄 가능성, 때리면 송경방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3번과 2번 동반 입상을 송경방 중심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 개인적으로 김주동과 김광호 창원 상남팀의 협공 가능성 쪽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먼저 6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진규도 분명 3차권 진입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광호하고 김주동이 앞선에서 장악해 나가고 박증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윤진규, 송경방 한꺼번에 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삼복승, 박중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3번하고 5번이 뭉치면 김주동이나 김광호가 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 점 때문에 삼복승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삼복승은 현장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유다운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의 차는 다르게 유다운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연타 출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금요경주 때는 외선으로 흘렀었고 전일도 외선으로 흘렀었어요. 넘어서려고 했었습니다만 결국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유다운의 연대는 남승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류근이가 있고 김기범이 있는데 유다운 앞선에서 때려줄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유다운이 때리면 때렸지 유다운 후미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다운이 견제 펼쳐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반면 류근철 있고 김재영 있고 이차연 있죠. 이차연이 때리고 류근철 여기에 김재영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4번의 선행을 5번이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짧게 수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근철도 뭐 아니면 됩니다. 타점 잡고 힘을 쓰면 버텨내고 타점 잡지 못하게 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김용모가 철저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류근철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류근철 때리고 김재영이 몰고 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비파업 라인 쪽 5번과 4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유다운이 날라오게 된다면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하고 4번이죠. 5번하고 7번입니다. 그 중에서는 비팝 라인 쪽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류근이가 힘을 쓰고 김재영, 이채연이 앞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다운도 상황에 따라서 선행 승부도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도 선행으로 머리까지 쳤었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었던 유다운이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뭔가 좀 자신감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류근철이 타이밍을 잡고 경주 운영 펼쳐 나갔을 때는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덮이는 과정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번하고 5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덮고 시작한다게 된다면 아무래도 4번이 타점 잡지 못하면서 김재영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죽쓰긴 했습니다만 유다운도 한 방이 있는 것 같아요. 선행 나서게 된다면 류근이가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고, 요구리는 직선에서 차가 나오죠. 그 점 때문에 유다운 입장에서 남승우를 뒤다 붙이면서 힘을 쓰는 작전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고 금성고 전라고 출신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합 가능하죠. 7번하고 3번, 7번하고 6번입니다. 연이틀 죽섰기 때문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유다운 머리 쳐도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 배당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만큼 7번, 3번, 7번하고 6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3하고 76까지는 40% 정도는 배당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류근철이 때리기 참 좋은 편성을 배정받았어요. 김정희 잘만 받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4번이 좀 더 낫다는 점, 5번하고 7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9경주입니다. 득점은 박철성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연이틀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도 박철성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홍일의 정영교를 중심으로 경륜왕만 해설 방송에서만 또 단독으로 권해드렸었는데, 정영교, 박철성이 너무나 빨리 털렸습니다. 정영교가 김홍일의 뒤를 물고 가다 보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아쉽게 복승만 만족했습니다만 경륜왕만 단독 복승 만족한 경주였었다는 점. 박철성 금일도
때릴 만한 선수가 김주환밖에 없죠. 여기에 조성윤이 있습니다. 박철성이 자리 잡기 때문에 김주환하고 조성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환 연이틀 봐서는 타점 잡고 힘을 쓰기는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자력 능력이 상당히 또 뛰어난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파업 선수들 김지광, 박민호, 주윤호, 최봉기가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김지광도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박민호가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지광의 선정 가능성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민호와의 동반 입상 기본인데 박민호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직선에서 살짝 슈퍼에 나가는 작전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주력 승부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드시 보건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야 될 상황에서는 취임 나오지 못하고 또 안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또 박민호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씩씩하게 취임이 나왔었던 박민호. 하지만 뭐 최근 우승보다는 이착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 금주 컨디션만 놓고는 김지광이 앞서 나가고 있고 유리하다는 점에서 전 5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복승 중심으로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철성 정신 차려야죠. 타정전으로 5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입니다. 5번하고 4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5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털렸기 때문에 박철성 중심으로 배당이 얼마만큼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주환이 자신감 찾기 위해서 때려주고 박철성의 뒷자리를 조성인이 막해 나가게 된다면 조성인도 몸싸움에서 밀려났습니다만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배당이 얼마만큼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과 3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노려봐 달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주환이 때려야지만 박철성하고 조성인이 경주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주환의 선행 승부를 구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선행 전문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 4위하고 4-3은 박철성의 선전 가능성, 배당은 솔직히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4-2, 4-3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철성 앞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김주환밖에 없는데 시속이 안 나오죠. 김주환이 젖히면 박민호 불러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과 3번 쪽 우선 하시되 5번하고 4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5번, 3번, 4번으로 견주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인호의 후미권 마크 파업 안승 충분히 가능하죠. 4번하고 2번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주환까지도 3차권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편성 박철성 연이틀 털렸는데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고전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기입니다. 유경원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스러운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립 세력으로 보고 싶어요. 파업 선수였어, 비파업 쪽이었었죠. 특선에서는 비파업 쪽 선수들 후미만 쫓아다니다가 강급이 됐는데, 강급 되자마자 유경원 색깔을 확실하게 바꿨습니다. 파업 선수들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전 부산 경주 때도 파업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가다가 비파업 선수들 앞에다 두고 경주 펼쳐 나갔었죠. 결국 실격당했습니다. 전일도 이번 주도 그래요. 금요 경주 때도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완벽하게 자리 바꾸기 나섰고, 전일도 비파업 선수도 견제 나가고 파업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가다가 또 착순권까지 실패했었죠. 3착 진입할 뻔하다가 또 직선에서 잡히기까지 했었던 유경원, 과연 재기량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수들도 유경원이 파업 쪽 선수들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경원 배제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초조부담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죠. 박상권, 전종원, 김홍권이 자리는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앞선 자리 잡게 된다면 4번의 뒷자리는 7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3번, 5번, 1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또는
유경원은 5번, 3번, 1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박종태가 서둘러서 유경원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홍일이 먼저 박종태를 달고 쏘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죠. 박종태도 선행은 좀 어중간합니다만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유경원 철저하게 견제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점 때문에 전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을 김홍일도 유경원이 확실하게 비파업 쪽 월평팀이기 때문에 비파업 쪽 선수이긴 한데 색깔 자체가 파업 쪽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직 몇 게임 뛰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중립 쪽으로 보고 싶어요. 그 점 때문에 견제 나가게 된다면 5번과 3번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시속감이 좋았었던 김홍일, 저면은 좀 너무나 좀 시속이 나오질 않았어요. 정영규에게 잡혔었죠. 김홍일하고 정영규의 동반 입상, 김홍일하고 박철성이 아닌 김홍일하고 정영규의 동반 입상 쪽을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요경주처럼만 시속 나가게 된다면 박종태 마크에 나가죠. 유경원이 못 넘습니다. 5번, 3번 쪽 우선하시되 5번, 4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3번 쪽 우선하시되 5번과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유경원이 파업적 선수들하고 확실하게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경원의 뒷자리는 7번 박성근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7번,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줄 끊어졌습니다만 4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죠. 16기 동기생 드립니다. 한 살 터울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마케한 적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4번과 6번 파업 쪽 라인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경원이 정신 차린다면 4번, 7번 16기 동기생 연합 4번, 6번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전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중간한 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유경원 월평팀 선수들 대부분이 좀 비팝 쪽 선수들인데 유경원은 지종원리 때부터 파업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4번, 7번, 4번, 6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 또 고전하게 된다면 유경원 아예 빠지면서 비파업 완승도 가능할 것 같고 유경원이 김홍호 상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 줄줄이 불러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3복승 까다롭다는 점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유경원의 선정 가능성보다는 김홍일 금요경주처럼만 시속 발휘해 나간다면 유경원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치열한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병일하고 김민호, 여기에 김형모, 김주석이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죠. 기존 우스급 선수들은 이찬우, 정영교, 명경민입니다. 근데 이게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또 나눠졌어요. 최병일을 중심으로 정영교하고 김주석, 가평팀 선수들이 파업 라인이고, 김민호를 중심으로 김형무하고 명경민, 이찬호가 비파업 라인입니다. 4대3의 맞대결 양상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병일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김주석과 정영교 순으로 자리 잡고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명경민이 서두르고 3번, 7번, 1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덮고 시작한다면요 비파업 안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주석이 먼저 힘을 쓰고 최병일, 정영교의 견제력이라 한다면 덮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주석이 컨디션은 괜찮아 보입니다. 전일도 견제 나가다가 오히려 시속 줄이다가 이찬욱의 덜미 잡히면서 2차권에 맞물렀었죠. 간신히 운 좋게 김주석 결승까지 올라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금일만큼 좀 보여주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병일이 이를 의식하게 된다면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주석이 마크로 가게 된다면 최병일이랑 함께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려야 되죠. 때리면 직선에서 아무래도 정연교까지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가보고 싶어요. 김주석이 때리면 아무래도 정영규하고 김주석이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는 가평팀 선수들이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김주석이 좀 희생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 배당 괜찮아요.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면서 4번하고 6번 비팝 파업 라인 쪽을 전 먼저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선만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업 라인 비팝 라인 중에서는 뭐 명경민밖에 선행 나설 만한 선수가 없는데 몸싸움이 좀 약해요. 그 점 때문에 뭐 넘어서지 못한다면 뭐 김민호, 김형모 함께 힘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위하고 4, 6 경주권을 먼저 좀 4번, 6번보다는 배당이 더 좋은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명경민이 타이밍 잡게 된다면 3번, 7번, 1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호하고 김영모 특선에서 내는 강급자들끼리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뭐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니틀 컨디션 좋았었던 이찬우요.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까지는 비팝 라인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7하고 31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선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파업 완승이냐 비파업 완승이냐로 좀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협 라인 크로스보다는 어느 한쪽의 완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자존심 대결 싸움이기 때문에 전 4, 6, 4, 2 2번 좀 먼저 3, 7, 3, 1 양분해서 이번 편성은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